So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So, I could say, well, if you want to organize your psyche, you could start by organizing your room. 안녕하세요, 부튜브입니다. 해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게 되는 것이 청소인데요. 아니 무슨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기 바쁜데 언제 청소해? 그렇다면 퇴근 후에는 청소를 하시나요? 아니 피곤하고 해야 될 게 많아서 청소는 나중에 라고 하진 않으신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랬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청소부터 하라고 강조할까요? 청소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부자니까 청소할 시간이 나는 걸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청소부터 하라고 하는 4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지러운 공간은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요. 1969년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의 교수의 실험에 의해 정리정돈되지 않은 모습은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뭐냐? 2대의 자동차 중 한 대는 깔끔한 상태로,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고 창문이 깨진 상태로 주차를 해두었는데요. 다음날 확인해보니 깔끔한 상태의 차는 그대로인 반면 창문이 일부 깨진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를 도난당했고 타이어까지 도난당했는데요. 이처럼 더러운 상태로 사물을 유지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기운을 풍긴다는 거예요. 이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뉴욕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80년대 뉴욕에서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면 안 되는 교통수단이었는데요. 교통국은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 단속보다 우선적으로 낙서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통국 직원이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을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는데 낙서가 얼마나 많았는지 5년이 지나서야 모든 낙서를 지우기를 완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흉악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완만하게 줄어들었으나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94년도에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는 조직 관리에도 쓰이고 있어요. 작은 일탈이 큰 사건으로 퍼지니까 사소한 윤리부터 지키도록 일정 주기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자격증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지만 사실상 그것만으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오염된 곳에 깨끗한 물을 부어도 계속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소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걸 내보내고 나서야 긍정적인 걸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깨끗한 집에서 뇌가 최적화된다는 건데요. 프리스턴 대학교의 뇌과학 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환경이 어수선할 때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제한하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불필요한 정보 하나가 시야에 들어오면 신경이 분산돼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과학계에 밝혀진 실험에 의해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볼펜과 사인펜 중 어느 것을 쓸 것이냐는 무의미 없는 결정을 연이어 내리다가 마지막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무의미한 결정을 내리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뇌는 하루에 특정 개수만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도달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뇌는 판단을 담당하는 신경 네트워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텍쥐베르는 더 이상 보탤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함이 결정이나 선택의 고민을 덜어주고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중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스티븐 잡스는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를 주로 입고 다녔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는 옷장에 같은 종류의 옷 여러 벌을 갖추어 놓고 돌아가며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사소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업무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나 돈뿐만 아니라 의지력이나 감정 역시 총량이 정해져 있는 유한지인데요. 낮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저녁 때쯤 돼서 금연이나 다이어트와 관련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청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수선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청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에 남고 언제 치우지라는 고민은 청소를 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공간 그 자체가 나를 대변한다는 건데요. 조던 피터슨은 방이 당신의 마음의 외형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방은 당신 그 자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이들의 집을 보면 펜, 오래된 여권, 바늘, 돈, 동물 사체, 먼지 등이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리나 질서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집만 이런 모습일까요? 그들 자체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들 마음의 모습일까요? 여기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면 방 정리부터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는 게 익숙하다면 정리부터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무엇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어디서부터 정리를 할 건지 순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일어나면 친구 정리를 하고 침대 아래 먼지를 정리하고 책상, 서류 정리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의 공간을 정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존재의 영역을 정리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변하고 싶은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적어도 청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특히 나라는 정의를 짓는 것들은 대부분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은 것들인데요. 현재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다 보니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는 처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고통받는 것들이에요.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중요한 문제들 역시 방치하게 되는데 이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는 인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사마 빈라덴 체포작전을 수행한 해군 대장의 연설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불 정리부터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한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사소한 친구 정리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끝냄으로써 중요한 일까지 성공적으로 완료시키는 선순환이 매일 반복된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그 자체로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이케아를 가서 구경하다 이게 있으면 좋겠다와 같은 생각에 구매를 하진 않으시나요? 그렇게 진행된 소비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내가 구매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를지도 모릅니다.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을 발견하고 난 왜 이런 쓸데없는 물건을 샀을까?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옷은 있는데 막상 오늘 뭐 입고 갈까를 보면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옷이 전부 쑤셔져 있어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도 옷이 없다는 생각에 새로운 옷을 사러 나가게 되는 거죠. 저 역시 청소를 하고 보니 검은색 면바지가 6개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옷장만 이럴까요? 냉장고는 어떨까요? 냉장고 역시 있는지도 몰랐던 식재료로 인하여 사고 또 사게 되다 보니 물건만 쌓아두게 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한꺼번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계좌에 찍히는 돈은 한 푼, 두 푼 소중하게 여기는데 버리는 물건들 역시 전부 내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물건의 가격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 즉 평당 약 3천만 원인데요. 25평은 부족해 30평대로 이사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동반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25평이 부족한 건지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면서 우리 집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공간이 최적화된 후에 우리는 30평은 되어야 돼 라고 결론이 나야 공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방을 정리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쓰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결국 나라는 사람의 취향, 즉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데요. 정리를 한다는 건 불필요한 것을 비워냄으로써 작은 지출을 아끼고 큰 비용이 드는 공간까지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나의 공간을 청소한다는 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청소를 미루다 주말에 청소하는 것이 다반사였고요. 설거지도 주말에, 방 정리도 주말에 미뤄왔던 거죠. 그 결과 평일에 업무 효율도 저하되고 어질러진 방을 보며 기분만 매번 다운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집중해서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기운만 가득한 거죠. 특히 업무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어지러운 제 방과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청소할 시간을 아껴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효율과 집중력이 떨어지니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소는 단순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인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